안녕하세요. 오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경기도 양주시에서 시크라멘 키우고 있는 청년농부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할 일이 좀 많은데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가 저희 농장 메인 모습이고요. 이 꽃이 시크라멘입니다. 이 온실의 경우는 1,500평 정도 규모로 되고요. 1년에 저희 농장에서는 15만 개 정도의 화분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7시, 8시 출근해서 보통 빠르면은 7시 퇴근하고 늦으면 8시쯤 그렇게 퇴근합니다. 거의 살다시피 하죠. 여기 보온 커튼들이 있고 한데 이거를 먼저 열어줘 가지고 식물도 햇빛 보게끔 해주는 일을 합니다. 이 식물을 키울 때 야간 온도를 16도로 주고 키우는데 너무 저온이 되면은 식물의 상품도 떨어지기도 하고 보온을 위해 가지고 보온 커튼을 이렇게 세 겹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들은 9월부터 한 4월까지 이렇게 구매를 해서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얘네는 고온기에 약해요. 겨울꽃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12도에서 15도 그때에도 꽃이 올라오는 식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이쁜 꽃을 보려면은 보통 실내 온도가 한 15도 정도는 돼야지 안에서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요. 보통 이 꽃의 경우는 물에 약해요. 물에 약해서 건조하게 키워야지 사람들이 오래 볼 수 있는데 다른 식물들과 똑같이 물을 주다 보니까 습해져 가지고 뿌리가 망가지고 빨리 죽는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건조하게 키울 경우에는 이렇게 이쁘게 오랫동안 볼 수 있습니다.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잎 모양을 보면은 하트 모양이에요. 이 꽃은 안에서 계속 꽃이 올라와요. 그래서 위에 있는 꽃을 이렇게 따주더라도 밑에 있는 꽃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이제 사람들도 환절기 되면은 감기 걸리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물들도 비슷하게 온도에 예민한 식물들이 있는데 이 시크라멘도 온도에 좀 예민한 식물 중 하나라서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온풍기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저온기 때는 온풍기를 틀어서 한 15도, 16도 정도의 온도로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풍기로 해가지고 통기성, 습도 조절도 하면서 추가로 제습기도 설치해서 습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향은 없지만 벌레나 병충해가 많은 식물 중 하나라서 많은 농가들이 어렵다, 키우기 힘들다라고 하는 식물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보통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매주 약을 뿌리면서 살충제, 그다음에 살균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줄이 끊어져 가지고 다시 이어주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해줘야 나중에 얘네가 흐트러지지 않고 다른 것들과 일정하게 일직선으로 열려야지 얘네가 고장도 안 나고, 만약에 이게 틀어지게 되면은 고장이 좀 자주 나요. 다니면서 늘어진 줄들이 있으면은 팽팽하게 해주는 것도 관리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지금 묘종 심기 전에 화분에 흙을 담아야 되는데 이게 압축된 흙이라서 기계에 넣어서 흙을 갈아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닐을 뜯었는데 이 흙은 되게 단단해요. 근데 이렇게 기계에 갈면은 갈린 고운 흙이 나옵니다. 흙이 어느 정도 풀려 있어야 식물이 뿌리 내릴 때 더 활착이 잘 되고, 이렇게 물을 넣어주는 이유는 흙 닦는 작업을 할 때 먼지가 덜 날리도록 하고 적당히 무게감 있게 흙이 담겨야지 뿌리 활착이 더 잘 돼요. 이제 이 흙을 하우스 안으로 들고 가서 화분에 흙을 담을 거예요. 저는 이 농사일 하면서 이 흙 닦는 일이 많이 힘든 일 중 하나라고 보는데, 이제 흙 포대 하나에 뭐 30kg, 40kg 하는 거를 들어 나르는 거다 보니까 많이 무거워요.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는 할 만한 것 같아요.
한 1년에 한 15번 정도 이게 묘종을 심는 일을 하는데 보통 한 번 할 때에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려요. 1년으로 치면은 30일에서 40일 정도 그렇게 흙 닦는 일을 합니다. 저희가 좀 나눠서 이렇게 심다 보니까 한 번에 한 10,000개 정도, 평균 10,000개 정도씩 심는 것 같아요. 여기 화분에 흙을 담을 건데요. 이렇게 트레이에 화분을 끼워 놓고 이 위에다가 흙을 부어 가지고 흙을 담을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에 화분을 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고 그리고 여기에 판을 씌워서 저만의 노하우라기보다는 감이죠. 이 정도 담으면은 이 20개가 일정하게 담긴다. 많이 하다 보니까 감이 생겼어요. 사실 저는 육체적인 거는 어떤 일이건 다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힘든 게 정신적으로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시장이 많이 안 좋아요. 사람들이 꽃을 안 사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나가면은 꽃을 안 산다, 자기는 꽃을 왜 사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럴 때 가장 정신적으로 속상하고 힘든 것 같아요. 결국에 자연을 따라가는 게 농업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자연을 또 이기는 게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항상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냥 공부하고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화분에 묘종을 심고 있는데요. 가운데에 일정한 깊이로 심어줘야지 나중에 이 식물이 자랐을 때 균일하고 규격화되게 이쁘게 잘 자라요. 제가 이렇게 애기 묘를 심어가지고 나중에 자라고 꽃이 피는데 처음에 꽃이 올라오면은 아, 내가 잘 키웠구나, 이쁘게 키웠구나, 그동안 좀 고생 많이 했다, 그러고 좀만 더 고생하면은 또 이렇게 더 이쁜 꽃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꽃이 폈을 때 좀 감격을 느끼는 것 같긴 해요. 가을에는 국화도 키우고 있고 그리고 여름에는 관엽식물 중에서 오나타라는 그 관엽식물도 키우고 있고요. 1년에 한 9가지 정도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또 봄에는 카네이션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월 달에 키우는 거, 2월 달에 키우는 거, 뭐 3월 달에 파는 거, 5월 달에 파는 거 다 다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바쁜 것 같아요. 물건이 나갈 때 나가는 거라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또 꽃이 봄, 가을에 많이 팔리잖아요. 그래서 봄에는 꽃 구경 못 가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 못 가고 그런 게 직업적으로 좀 있어요. 저면관수는 수영장에 물을 채우듯이 배관으로 해서 이 베드에 이렇게 물을 채워서 식물이 밑에서 물을 빨아 올려서 먹게끔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화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2cm 정도 이렇게 채우면은 이 식물이 한 10분 정도 후에 다 웬만큼 빨아 먹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물을 줄 경우 이게 꽃이 젖어가지고 습하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수명도 짧아져요. 하지만 이렇게 밑에서 뿌리로 먹게 되면은 꽃의 수명은 지키면서 그러면서 식물도 물을 더 효율적으로 잘 먹게 돼서 저면관수로 줍니다. 그러고 이제 식물이 되게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 주는 것보다 시간 소요도 적을 뿐더러 이게 물을 빨아먹는 양도 비슷해가지고 이 균일하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면관수로 물을 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예요. 이거 꽃 이쁘게 잡아주는 정리하는 건데요. 이제 잎이나 꽃이 얘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얽혀 있어요. 이파리하고 꽃하고 이렇게 방향이 얽혀 있는 거를 바르게 세워줘야지 꽃대가 이쁘게 나와요. 처음에는 이제 조금 휜 것처럼 보여도 한 하루 이틀 지나면은 얘네가 자리를 잡아서 요거는 꽃이 모아진 거예요. 요거는 안 모아진 거. 보면 이파리 방향이 얽혀 있고 다르죠. 힘들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못하죠. 재밌어요. 그리고 뭐 이게 일이라기보다 일상으로 생각하고 그냥 하고 있어요. 흔히들 말하기는 자식하고 부모하고 같이 일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 소리들 하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이 일은 하다 보면 같이 하면 그래도 든든하고 서로 의지가 되잖아요. 좋아요, 저는요. 같이 일하는 게.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있다는 게 이 일을 꾸려 나가면서 되게 큰 힘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뭐 배우고 공부하고 한다고 해도 이 연륜이랑 경력은 따라가기 힘들죠. 그럼으로써 저도 일을 하면서 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제가 배울 수 있는 사람 옆에 있다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으네요. 주문이 들어와서 나갈 꽃들 선별하면서 고르고 있습니다. 먼저 꽃이 7개, 8개 이상 핀 것들로 고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은 새로운 꽃 몽우리가 올라오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고르고 있습니다. 출하 전에 물받침 끼우고 꽃 다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크라멘은 다른 화분들과 달리 이렇게 물받침 있는 화분을 사용해서 재배를 하고 있어요. 출하 전에 물받침을 끼우는 거고, 또 꽃들은 이렇게 하얗진 것들 따주고 가운데로 이렇게 꽃 모아주고, 만지면 만질수록 꽃이 겉보기에 되게 이뻐 보이는 식물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또 매해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색깔이나 꽃 모양들이 달라요. 대체적으로 겨울에는 이렇게 어두운 색깔, 여름 봄에는 또 이런 밝은 색깔 이렇게 선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 다 다르다 보니까 이 한 판에 여러 가지 색깔을 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빨갛고 하얗고 약간 섞여 있는 그런 품종을 좋아합니다. 저희 농장은 보통 경매장이나 유통센터로 많이 출하가 되고요. 이번에 출하된 경우는 유통센터에서 가져간 경우입니다. 사실 사업가적인 마음으로는 그냥 잘 팔리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꽃이라는 게 아무래도 선물용이기도 하고 소비자들이 이쁘게 잘 보고 그만큼의 마음의 정화도 되는 그런 식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출하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제가 보통 하루에 한 2만 보 이상은 걷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바깥에서 뭐 한다보다는 이 하우스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사실 이제 제가 9년차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몸 쓰는 거는 적응이 됐는데, 가장 힘든 거는 이렇게 키웠는데 장사가 안 될 때, 또는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제 예상과 다르게 식물이 좀 잘못될 때, 그럴 때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어머니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데, 그냥 서로한테 우리 오늘도 힘내자,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은 또 그만큼의 보람도 느끼고 하다 보니까 다음날 되면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힘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꽃을 사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꽃을 왜 안 사냐 하면 비싸서 안 산다라고 얘기들 많이 해요. 사실 꽃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정말 최소한의 가격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버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디 시장 같은 데 얘기를 하면은 이제 5년 동안 뭐 동결이다 할 정도로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꽃값은 그대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이쁜 꽃을 주기 위해서,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 많으니까 구매를 하실 때 돈보다는 이 성의와 정성을 먼저 생각하고 구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잘 팔았을 때 이 하우스가 비어지는 게 보일 때, 비어있는 모습 봤을 때 올 한 해 고생 많았다 하면서 성취감 느끼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저는 꽃 선물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제가 팔기 위해서 키우지만 또 제가 키운 거를 선물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너무 이쁘다, 그다음에 뭐 잘 키웠다, 뭐 2년 동안 3년 동안 뭐 씨도 받아서 키웠다, 뭐 그런 소식을 전해줄 때 뭔가 제 새끼를 이렇게 잘 돌봐준 것 같아서 그럴 때 성취감도 느끼고 기분도 좋습니다. 브랜드가 요즘은 되게 많아졌잖아요. 꽃의 농장 경우는 브랜드가 대부분 거의 없어요. 인터넷 판매도 안 될 뿐더러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소비를 하는 농산물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브랜드 만드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그 브랜드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더 식물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어울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복합 공간을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와가지고 뭐 꽃도 심어보고 또 꾸미기도 하고 새로운 거 만들기도 하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